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지금 이 로프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로프가 3D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플랜입니다.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런 식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똑같은 플랜 로프. 그래서 이거를 제가 로프를 최적화를 한 최종 작업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음을 알려드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일본에 한국을 잠깐 직접 비껴갔던 태풍이 상륙을 해서 이쪽 칸사이 지방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10명 넘고 행방불명 있고 이재민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조금 왜 이런 얘기를 들으시냐 하면은 근황 얘기를 좀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얘기를 좀 같이 할까 해서 저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오늘 주제는 최적화라는 주제예요. 이게 최적화라는 게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마지막 게임 개발 과정에 있어서 모든 아트 직군부터 프로그래머 직군, 그래서 두루두루 다 이 최적화에 대한 이 벽을 넘어야 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보통 오늘은 튜토리얼이라기보다 이런 정보 공유, 그리고 만약에 이 실무나 이런 데 가서 최적화에 대한 공부라기보다 할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남겨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튜토리얼 영상이 아니라 정보 공유 정도의 이런 얘기가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적화란 무엇인가 부터, 이런 지금 실무자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최적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게 보통 처음 게임을 접하는 이런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 이런 CS 게임 같은 데에서 만약에 오픈 베타 같은 데를 참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 최적화가 덜 됐다 싶으면은 모든 유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최적화가 덜 돼서 발적화에서 렉도 심하고 서버도 터지고 심지어 움직이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개발 직군은 이 최적화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최적화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최소한의 성능으로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보통 모바일 게임을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한 입장에서 이 최적화를 잘 시켜놔야 이 성능이 낮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이 게임이 잘 돌아가고 어려움 없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최적화기도 하고, CS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LOD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섀도우, 라이팅부터 이펙트에 쓰는 파티클까지 모든 것들이 최적화 작업을 거쳐서 눈앞에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PS가 높다는 것은 보통 60이겠죠? FPS 60fps를 대부분 이 목표로 만들긴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변 프레임 30프레임, 심지어는 120프레임 나오긴 하는데, 가장 지금 많이
있는 게 30프레임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최적화를 잘 시키고 기술, 게임사의 기술에 따라서 60프레임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이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될지의 방향성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PS4 프로를 키면은 어떤 뭐 무슨 4K 게임을 키면은 뭐 프레임 우선, 뭐 그래픽 우선, 뭐 퍼포먼스 우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레임 우선으로 해서 FPS를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뭐 더 좋은 그 쾌적한 게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최적화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발 계기가 최대 뭐 크게 보면은 세 종류 있잖아요. 뭐 CS 컨슈머, 뭐 PS4나 뭐 스위치, 그리고 엑스박스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 MMO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 게임 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PC 게임이 많이 없어진 지금은 진짜 모바일 게임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 최적화 작업이 굉장히 절실할 수가 있어요. 모델러 같은 경우는 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게 나옵니다. 요 마지막에 자기는 뭘 포기해야 되느냐, 모델링의 그 퀄리티를 포기한다기보다 퀄리티는 잡되 이런 그 퀄리티는 잡고 텍스처 크기는 좀 유지를 하되 폴리곤 수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폴리곤 수를 줄이기 위한 그 심폴리곤의 LOD가 있지만 LOD 같은 경우는 단점도 있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그런 것들도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LOD만을 그 우선적으로 믿으면서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최적화 작업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봐 주시고요. 지금 한 1000분이 좀 넘어서 더 열심히 해서 그 10,000명, 100,000명 된 날까지 좀 같이 공부도 하고 좀 더 좋은 목표를 가지고 또 높은 연봉, 그다음에 좋은 개발 환경을 그런 것을 언젠가는 다 같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리본이 있죠? 이 리본이 아니고 로프 로프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좀 치울게요. 이거를 치우고, 이 로프가 어딘가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가방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런데 뭐 허리나 허리춤이나 이렇게 해서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든지 여기 밑에 있든지 뭐 가방 밑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를 모델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런 퀄리티나 이런 그 라인, 그리고 이런 진짜 로프 같은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폴리곤의 벽에 부딪혀서 이거를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겠죠? 하지만 두 가지 종류가 진행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면은 좀 필요 없는 곳, 이런 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우거나, 그리고 이런 데를 지우겠죠? 지금 가운데가 UV 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서 뭐 이런 쪽에 이런 것들 이렇게 지우거나, 이렇게 지워서 폴리곤을 여기서 계속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데도 지우겠죠? 그리고 여기에 체인 리깅이 생겨서 본이 하나, 뭐 둘, 이렇게 세 개 바뀐다거나 하나, 둘만 바뀌어서 여기가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폴리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로우 폴리로 좀 더 각진 메쉬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선택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플랜 있죠? 이거 플랜은 폴리곤이 이 트라이앵글로 8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체인리깅 하나 심어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라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이거를 이 로프를 플랜에 투영시켜서 이 최적화를 통해서 이 플랜들을 복사를 통해 수많은 로프를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 배경이나 캐릭터 모델러들은 대부분 공부를 뭐 하고 실제로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플랜으로 해서 알파 빼갖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뭐 최적화에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델러로서 실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이 로프를 이 플랜에 투영을 시켜서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치우고, 일단은 이 로프가 있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가 안 됐구나. 잠깐만요. 짠,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아까 마야 화면에서 봤던 애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GBrush 같은 데서 노멀 작업을 하기 위한 상태고, 실제로 이 서브센스 데이터의 그 뷰포트 상에서는 이 로프가 없어지고 이 플랜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건 이 로프랑 플랜이 함께 있는 이 OBJ 파일이랑, 그 다음에 이 로프만 플랜만 있는, 이 로프에 대한 데이터는 플랜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 플랜만 있는 이런 메쉬를 준비를 해서, 그래서 텍스처를 그 로프 텍스처를 이쪽에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GBrush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가볍게 진행을 하자면 이 로프를 서브 디비전을 좀 주고요. 몇 가지 줄까요? 6 정도? 6 정도 줘서 뭐 레이어 하나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프 같은 경우니까 서페이스 가서 노이즈, 알파 맵을 제가 자주 쓰던 이런 로프 같은 거 만들 때 자주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자주 써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 UV 우선으로 해서 이거를 키우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주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서 오케이 누른 다음에 이거를 마스크 바이 노이즈를 바꾼 다음에 이런 얘들을 반전시켜서 얘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볼륨으로 한 3, 2 줄까요? 3 줘도 될 것 같은데. 3 주고 이렇게 되면은 대충 로프가 비슷하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하이 메쉬가 있고 이 뒤에 플랜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머지를 할까요? 머지 비지블로 해서 머지 비지블로 합친 다음에 합쳐졌나? 이건가요? 합쳐진 애를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여기 그 하이 메쉬를 베이크를 할 겁니다. 방금 만든 지브러시에서 만든 하이 메쉬. 그래서 베이크를 일단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노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12로 아까 만들었던 하이 메쉬 두 번째 대충 안티 하나 주고
이 정도만 할까요? 메쉬 뭐 이렇게 대충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뒤에가 안 나왔죠. 이럴 경우엔 베이크 메쉬 맵에서 여기를 좀 늘립니다. 이 정도. 너무 극단적으로 늘렸나요? 늘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좀 빠른가요? 이게 베이크라는 게 하이 메쉬의 데이터를 로우 메쉬에 집어넣는 것을 베이크라고 하는데, 이 베이크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이 메쉬, 이런 3D 이상으로 존재하는 하이 메쉬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쪽으로 투영을 해서 이런 디스턴스로 거리 같은 거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플랜에다가 데이터를 입히는 작업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됐으니까 뭐 나머지 애들도 해볼까요? 이렇게 뭐 1K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서 2K로 할까요?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2K로 해서 뭐 나머지 맵들도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는 이 베이크가 된 이 플랜을 남기고 이 하이 메쉬를 여기서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뷰포트 안에서 뭐 3D 작업 데이터는 이쪽 플랜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 이 하이 메쉬는 필요가 없어요. 이 폴리건 800이었나요? 900짜리 메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잘 나왔나? 이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잘 나왔죠? 이런 것도 뭐 딱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나왔으면은 이제 메쉬를 바꿀 겁니다. 어떤 메쉬를 바꿀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없어지는 플랫만 남아있는 메쉬로 여기 프로젝션 가셔서 셀렉트, 그 다음에 뭐 서브센스 뷰포트 포즈로 그렇게 되면은 되는데, 여기서 이 오픈GL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오픈GL이나 다이렉트 같은 다이렉트X의 다른 점이 뭐냐? 그래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노멀 방향이 반대입니다. 노멀 맵을 보시면 그린 채널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 채널만 반전시킨다면 원하는 노멀 방향을 얻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오픈GL에 이런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딱히 그걸 못 느껴서 항상 오픈GL로 쓰고 있습니다. 바꿨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플랫만 남은 상태고, 보이시나요? 3D 로프는 없어졌어요. 영원히 그냥 기억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3D 하이 메쉬 데이터가 이 플랜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다가 텍스처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텍스처를 할 거라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할 거예요. 몇 분 안 걸립니다. 간단하게 할 거고, 지금 조금 설명이 제가 좀 빨라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뭐 베이크의 기능이나 뭐 최적화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텍스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로프 같은 경우는 저 보통 패브릭 같은 거 써도 되겠지만, 저는 이 나무를 많이 써요. 나무 텍스처가 죽여집니다. 뭐 이런 우드 베이스, 얘가 뭐 있는 건가요? 기본인가요?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뭐 우드 베이스나 뭐 본 스타일도 많이 쓰고, 얘도 느낌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플레이지만 조명에 따른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노멀 맵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보면은 이게 3D인지 2D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그럼 이게 3D인 줄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뭘로 할까요? 패브릭도 하나 넣어볼까요? 얘도 패브릭인데
그럼 나무를 기본으로 쓰고 패브릭을 두 번째로 쓰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뭐 스마트 매티리얼 한번 끄고요. 얘가 있죠? 얘도 근데 이런 그 투영 텍스처의 최대 단점 UV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이런 그 라인이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을 좀 해야 돼요. U랑 V밖에 없어요. 이 밑에서 위로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네, 지금은 그냥 맛보기만 할 거니까 이 우드 컬러를 저 로프 컬러로 보이기 위해서 좀 짙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뭐 이런 우드 지우고 너도 지우고 더티 좋아요. 아주 좋죠. 이렇게 더티를 좀 넣어서 더럽다라는 인상을 씌우겠습니다. 나는 더럽다. 좀 밸런스가 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그 패브릭을 올리겠습니다. 사라지고 위에다가 네, 베이스 컬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뭐 이런 애들 볼게요. 패턴 좋아요. 뭐 디테일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엣지도 뭐 괜찮죠? 볼까요?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일단 패브릭이 지우고 이제 본 두 개밖에 없는데 얘를 쓰겠습니다. 중간쯤에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서 너무 밑에 갔나? 위에? 이렇게 맨 밑에?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지금 이 로프가 있지만 알파로 여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로 좀 빼서 이게 진짜 로프 같다는 인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오파시티 채널이 있고 여기에다가 뭐 필레이어 그다음에 뭐 이름을 지어주고 다시 끄신 다음에 이 오파시티 채널만 남기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없어졌을 때 블랙 마스크 걸고 여기에다가 이제 애드 페인트로 영역을 그리는 겁니다. F3을 눌러서 UV만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브러쉬는 좀 칼 같은 애가 좋겠죠? 이렇게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작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우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요즘 최적화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라 그런 것들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할 겸 이런 정보 공유의 장을 열어봤고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점은 저는 모델러로서 이런 반쪽짜리 모델러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 자신이 어떤 의미냐면은 뭐 경력이 짧은 것도 있지만 모델러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소양 같은 것들을 저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뭐 최적화 같은 것도 있고 뭐 될 대로 되라였었다면은 요즘에는 열심히 최적화를 해서 좀 더 쾌적한 게임 환경을 추구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게임 데이터들을 확인도 하고요. 이런 뭐 베이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델러라는 직업은
공부가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직업이 멈출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가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이런 아트 직군이나 창작하는 이런 직군들이 참 힘들어요. 뭐 재밌고 행복하지만 그렇지만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한 명분의 모델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인간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약해요. 심지어 그 모델러가 된 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5년 차인데도 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저 그 인간형에 대한 것들을 제작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목마름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문제점이죠. 하지 않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자꾸 메카닉 같은 거.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뭐 개인 작업에서 하고 싶은 걸 만들고 하는 그 욕구가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그 욕구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개인 작업을 잘하지만 지금 개인 작업 같은 어떤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정도는 제가 몇 가지 추려놓은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뭐 그런 거미 로봇들이나 다리 많은 그런 게 있죠? UV 하나만 피우면 다 쓸 수 있는 애들? 그런 것들. 최소한의 작업으로 그 최대 효과를 낸다. 그런 식의 개인 작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가운데만 지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운데만 지워서 지우고 나면은 좀 더 로프 같아 보일 거예요. 으차. 정성을 다해서. 좀 지나갔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를 첫 회사로 가시는 길을 바라고요. 실무자분들도 알잖아요.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개발 환경 그런 것들이 최고입니다. 근데 뭐 인간관계도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좋은 연봉을 받고 그런 환경이 있고 최소한의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또 개발할 맛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알파 지우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들을 좀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곽선을 잘 지우겠습니다. 이렇게요. 얘네들도 자, 얘네들도 이렇게 지어서 일단 로프가 완성이 된 모양이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2D인지 3D인지 구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어때 보이나요? 이게 3D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플랜으로 보이시나요? 잘 모릅니다만 돌려보면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텍스처 퀄리티를
향상시킨 다음에 이 지금 이런 튜토리얼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 레이어를 2개 정도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티 레이어를 2개만 올리고 2~3개 올리고 좀 더 이 텍스처 퀄리티를 업 시킨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뭐가 있었죠? 가장 좋아하는 이 메탈 밀리터리 메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밀리터리 메탈을 좀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런 메탈 안에 들어있는 이런 얘들을 영역 그런 더티 같은 것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늘 씁니다. 뭐 얘는 좀 쓸만해 보이네요. 에이어 더티를 빼고 이쯤 뺄까요? 얘도 필요 없으니까 빼고, 뭐 엣지 같은 것도 넣어 놓을까요? 빼고 더티를 얘만 쓰겠습니다. 지우고 3개 에이어 더티까지 3개가 됐고요. 그래서 얘네 3개를 조합된 거를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 끄고 얘죠? 얘가 더티였죠? 더티는 맨 위에다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얘 뭐야, 이 메탈릭 끈 거 같은데 왜 나와있지? 아 인가요? 메탈을 끄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맞나요? 얘도 좀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엣지가 좀 밝은 색으로, 거기다가 이 로프 색깔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러프니스가 좀 있어요. 러프니스가 많으니까 뭐 좀 이렇게 조금만 주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 짙고 밝음의 이런 경계를 하나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에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식 어둠이 있으니까 좀 더 극대화가 되겠죠? 이런 공간감의 이런 표현들이, 뭐 에이오들도 더 줘서 이런 식으로 뭐 컨트라스트 주고 빼고, 이런 다음에 뭐 이런 얘들 메탈릭 빼고, 러프니스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뭐 좀 검은색을 주신 다음에 얘를 뭐 얘죠? 이런 갈색으로 주시고 필터 거셔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에이오가 기본적으로 에이오가 있긴 하지만 이런 그 마스크 빌더에 나온 그 에이오를 써서 좀 색을 짙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얘는 빼고요. 엣지 얘는 아까 썼던 애죠. 그리고 여기 더티 흙먼지를 좀 더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늘리신 다음에 얘를 헤이트를 좀 더 주시고 러프니스를 다 빼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했는데 이제는 좀 이런 그 커브처 맵 한 번만 써서 좀 그 뭐라 그러죠? 이런 확실한 라인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 마스크를 거시고 여기 썼던 커브처 맵 넣으시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이 상태가 커브처 맵인데 여기에서 레벨을 거신 다음에 반전시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 맵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근데 제가 하는 작업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메탈릭, 뭐 오파시 다 빼고 이 식으로 해서 좀 외곽선이 강조가 됐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진다 하면은 색을 좀 빼면 돼요. 이렇게 살짝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3D인지 2D인지 잘 모르십니다.
이렇게 지금 분간이 가시나요? 하지만 뭐 워면이 2D죠. 앞뒤가 똑같은 2D.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조금 더 뭔가를 한다 싶으면 AO 맵을 직접 넣어서 마스크로 AO 맵을 넣어서 강조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AO는 검은색, 무조건 검은색. 레벨을 넣으시고 지금 이 AO가 어디에 있는지 반전시켜서 좀 퍼지도록 하면은 이렇게 검은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AO 맵에 이거 다 빼고요. 무조건 검은색만 나오게 하신 다음에 뭐 러프니스도 좀 끌까요? 끄고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 봅니다. 이래도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요? 하지만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놓는 이유가 여러분은 이거를 무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볼 수 있어요. 또 집에서 방구석에서 그 차가운 음료수 마시면서 보실 수 있는 게 그게 최대 장점이죠. 색을 좀 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애드 페인트로 이 오파시티 맵을 좀 더 영역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브러쉬를 제 2018에 와서 찾은 게 이 스펀지 브러쉬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새 2018 쓸 때 스펀지 브러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이 수작업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됐죠?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세이브가 됐고 저의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지금 뭐 실제로 이런 애를 이 로프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이런 폴리곤 트라이앵글 8개를 가진 이 플랜 한 장에 이 하이 메쉬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텍스처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거는 아마 렌더링을 걸어도 아이레이로 볼까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레이로 건 렌더링을 걸고 있는 상태에도 차이는 별로 없고 돌아보면 이제 문제 알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뷰포트로 돌아가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실제로 이런 것들 라이트를 바꿔도 잘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이나 더 밝은데 이런 식으로 뭐 스튜디오나 이렇게 있어서 뭐 아주 무리 없이 잘 최적화가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그 말씀드린 것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이 게임 데이터를 제작에 있어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직접 이런 로프를 만들어서 체인 리깅을 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좀 최적화가 필요하다 싶었을 경우에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인사를 드리고요. 다 보셨으면은 그 구독 부탁드리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그 단톡방이나 그 리플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꼭 그 세세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